자, 오늘의 주제가 그 재벌가의 여성들입니다. 다들 이게 제일 궁금할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 재벌가 여성 중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야. S그룹 홍란희 여사님. 1, 2, 3위는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와, 와. 아니 근데 저게 저럴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가 워낙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주식 포함인 거니까. 아 그럼요. 그거 이건희 회장님 지분을 상속하면 부인이 더 많이 받으니까 자식들보다 저 순서가 나올 수밖에 없죠. 4위하고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1, 2, 3위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됐었느냐? 이게 2014년부터 요 순위가 거의 확정된 다음에 변함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은 1위는 좀 달랐어요. 그리고 거기도 이제 S그룹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백화점으로 유명한 여사님이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증여도 해주시고 이러면서 순위가 좀 뒤로 밀리기도 했고 밑에 계신 분들이 아무리 뭐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 금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 순위가 웬만해서 역전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근데 재벌가 하면은 우리 또 H그룹도 빠지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 랭킹에서는 H그룹 여성들의 이름은 또 보이지가 않네요. 이게 무슨 일이죠? 그러네요.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없어요. 지금 한 분도 안 네. 계신데. H가 딱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미스터리를 지금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재벌가 여성 중 제일 부자이신 S그룹의 홍란희 여사입니다. 딱 봐도 품위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연세가 있으신데 성함이 되게 요즘 이름 같은 느낌이 들어요. 라희라고 해가지고 되게 좀 최근 이름 같지 않나요? 진짜 이쁘긴 하죠, 이름. 근데 라이라는 이름은요, 홍 여사의 아버지가 전주에서 판사 시절을 했을 때 전라도에서 예쁜 기쁨이라는 그 의미를 떠서 라희라는 이미지를 얻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아하면서도 특색 있는 이름이라서 홍 여사 이미지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홍 여사가 네네. 뭐 외모도 출중하시고 이름은 또 세련되시고 뿐만 아니라 스펙이 엄청나죠. 스펙이요? 예, 보면 45년생이거든요. 네네. 집안도 좋고요.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당시에 최고 엘리트 코스, 뭐 KS라고 하잖아요. 네네. 경기여고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 홍 씨 집안이 다 그래요. 저 홍라희 여사만 그런 게 아니라 네네. 저 집안 자체가 그냥 공부를 다 잘해. 그래서 저 홍라희 여사도 미술을 전공하신 거고 서울대학교에서. 그런데 보니까 대학생 때 그 당시에 미래의 시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이 전람회를 관람했는데 그거를 이제 안내하다가 이병철 회장이 딱 보고 너는 이제 내 며느리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낙점을 해서 그래서 며느리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요. 안녕하세요. 홍성추입니다. 저는 30여 년간 재벌가 취재를 쭉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재벌가 이야기라든가 재벌가 중심으로 많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홍라희 여사는 그 집안이 되게 좋은 집안입니다. 명석한 집안에 그 홍진기 회장도 일본 고등문관 합격할 정도로 수재였고 그래서 그 홍라희 여사도 경기여고 서울 미대를 다닐 정도로 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홍라희 여사를 좋아했고 제일 막내 아들하고 혼사가 맺어집니다. 어떻게 맺어졌냐면 일부러 선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건희 회장이 동경 유학 중에 홍라희 여사가 동경으로 날아가서 그때 처음 만나고 그때부터 만남이 이어져서 결국은 결혼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자만추를 빙자한 맞선 정도가 되겠네요. 저 학교에서 맛을 봤군요. 홍라희 여사의 아버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엄청난 분이에요. 일단 이때 한반도에 대학이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이제 법대 나오시고 고등문관 시험 합격자다 그러면 0.0001%입니다. 그 머리 물려 받으셨구나. 네. 그 정도로 수재였고 그리고 판사로 있으시다가 이제 이승만 정권 시기에 내무부 장관까지 지냈으니까 그 집안 자체도 엄청 탄탄했었던 집안이고 두 분 사이가 너무 각별했대요. 이병철 회장이랑 홍진기 전 장관의 사이가 너무 각별해가지고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럼 약간 계획 결혼 뭐 그런 게 있어. 계획 결혼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었겠죠. 이 시기에는 요 정도 되는 집안들은
사실 그 비즈니스이자 예, 이제 그런 게 조금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니까. 도쿄가 얼마나 넓은데 거기서 만났겠어. 홍란이 여사 하면 그 이건희 회장 생전에 항상 옆에 같이 다녔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두 분 아주 그 금실이 좋았나 봐요. 이 공식 행사에 나가는 화면들을 보면 홍라이 여사가 항상 이건희 회장 옆에서 이렇게 부축하고 안내하고, 그래서 그냥 다른 재벌가 사모님들처럼 그냥 남편 내조하고 한 발짝 뒤에 물러서 있는 그런 부인이었겠구나,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죠. 내조 하니까 이제 떠오르는 일화도 있는데 그 예전에 S그룹이 한때 흔들렸던 때가 있어요. 내부에 이제 비리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고 이건희 회장이 뒤로 물러났다가 2010년인가에 다시 이제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서 그때 우리 그룹의 위기다. 그때 굉장히 새벽같이 평상시보다 일찍 일어나서 이제 출근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에 임원들이나 직원들은. 회장님이 이렇게 일찍 나오시는데 그 전에는 나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되게 힘든데 그 상황에서 이제 홍라이 여사가 출근룩을 봐주겠다. 넥타이 요거 좀 마음에 안 들어 풀고 다시 하셔라. 뭐 이런 식으로 센스 있게 그 출근 시간을 좀 늦춰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임원들이 이 홍라이 여사에 되게 감사해했다고. 그러니까 사실 그 누구의 말도 듣지는 않는데 홍라이 여사님만이 이제 이건희 회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다고 해요. 되게 내조로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사실 홍 여사는 그 S그룹 안주인으로서의 내조도 잘했지만요. 미술계 큰 선호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특히 이제 S그룹을 대표하는 미술관 관장을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둘째 딸에게 넘겨준 상황입니다. 이 홍 여사가 미술관 관장 자리에 맡기 전에 시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특급 훈련을 시켰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훈련을? 바로 며느리한테 매일 10만 원을 줬대요. 네? 10만 원을 주고 인사동에 가서 제일 마음에 드는 골동품을 하나씩 사와봐라. 뭐 시아버지가 시키면 어떡할 거예요? 가서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사 모았다가 어느 날 이제 이 회장이 이만하면 됐다. 미술관 관장 자리를 줬다고 하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미술관 되게 좋아해요. 왜요? 왜냐면 거기에 있는 소장품들이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들이 많고요. 뭔가 이 미술품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는 경영의 그런 거를 좀 잘 보여주기도 해요. 가면 조금 편안하기도 하거든요. 생각보다 자주 다니시나 봐요. 저희는 이제 제가 직업이 그런 거니까 이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이제 가면은 이제 그런 걸 느낄 수 있죠. 네, 어쨌든 이 홍라이 여사는 우리나라 미술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계시는 분인데 미술 분야뿐만 아니라 음악 쪽으로도 굉장히 조예가 깊으시잖아요. 그래서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 그분을 예전부터 후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안목이 진짜 보통이 아니신 게 분명합니다. 어쨌든 홍 여사는요, 네네. 이렇게 시아버지 덕분에 안목을 키워서 미술계 대모로 좀 활동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저는 S사의 전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그 당시 며느리가 회사 경영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나댄다 뭐 이런 느낌이 크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술을 전공한 홍 여사한테는 오히려 계열사인 미술관을 운영하게 해준 거고요. 덕분에 홍 여사는 더 세련되고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구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홍라이 여사가 이제 안목만 뛰어난 게 아니라 춤도 크다고 합니다. 왜냐면 2013년에 7순위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시 이제 경기하고 동기회를 다 보면 한 2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 200명들을 다 이제 우리가 졸업 얼마가 됐으니까 여행을 가자. 그래서 제주도에 갔는데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을 했다. 네, 첫날 만찬 비용, 행사 비용을 전부 다. 근데 사실 안 부담할 수가 없어요. 엠빵 하자가 더 이상합니까? 아니 본인 7순인데 친구분들을 뭐 무려 한 200명 이상을 불렀으면은 야 아니 근데 쏘고 갑자기 뭐 캐톡으로 15만 원씩 회비. 이게 더 이상하잖아.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럴 수가 없죠. 홍라이 여사가 자녀들에게는 뭐 어떤 어머니였습니까?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요, 자식들이 굉장히 클 때까지 뺨을 비빌 정도로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갔는데 홍라이 여사는 철두철미하게
바로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잔소리도 이제 좀 늘어놓던 똑같은 엄마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한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엄마가 다 큰 아들한테도 비타민 챙겨 먹어라. 맥주 많이 마시지 마라. 저거는 저희 엄마도 해요. 어떤 엄마든 다 하는 거예요. 엄마도 다 근데 하는 얘기. 그 아들 이재용 회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홍라희 여사하고 단둘이 각종 행사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휴가도 같이 갔다 오고 사찰도 다니고 또 아들이랑 사이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근데 아무래도 이재용 회장이 현재 싱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그룹 안준이 없는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자연히 아들을 도와서 공식 성상에 다 참석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이재용 회장이 또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많이 있을 때 아들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에서 더 언론에 더더욱 더 자주 노출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